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깊은 대화를 나누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진짜 속마음, 혹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요?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숨겨진 감정의 파도에 부딪히며 오해를 겪기도 하고요.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는 상대방의 포커페이스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지 못해 아쉬운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 복잡하게 얽힌 내면의 감정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읽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오해는 현저히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질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또는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용해온 비밀 노하우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감정의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다각적으로 해석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파악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감정을 읽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얼굴 표정이죠.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표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층적인 신호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실제 감정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얼굴 표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진심을 온전히 읽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감정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지층과 같습니다. 밝게 웃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친구의 모습, 혹은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표정 뒤에는 전혀 다른 심층적인 감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표층과 심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하죠. 그렇다면 표정 너머 우리 몸이 말하는 진실은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비언어적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표정은 속일 수 있지만 몸짓, 자세, 시선, 그리고 목소리 톤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은 훨씬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비언어적 신호들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젖혀 거리를 두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이죠. 강연 도중 불안한 듯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떠는 연사의 모습, 혹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응시하는 시선의 차이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말의 내용은 평온하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속도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 또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신호가 서로 불일치할 때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누출, 리키지, 현상이라고 부르며 이때 비언어적 신호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를 점검하고 연습하는 심리학자처럼 우리도 이러한 미세한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짓을 연습하는 심리학자처럼 우리도 이러한 미세한 몸의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도 진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 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0.5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얼굴에 스쳤다 사라지는 미묘한 감정의 흔적을 말합니다.
마치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표정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추려 노력하는 내면의 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곤 합니다. 이는 의식적인 통제나 거짓 연기로는 쉽게 가려지지 않는 숨겨진 마음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 표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바로 폴 에크먼 교수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표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7가지 기본 감정, 즉 분노, 경멸, 슬픔, 놀람, 행복, 공포, 혐오가 찰나의 순간에 얼굴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놀란 감정은 눈썹이 위로 치솟고 눈이 크게 떠지며 입이 벌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진정한 행복은 눈가에 잔주름인 까마귀 발이 지어지지만 거짓 행복은 눈가에 주름 없이 입꼬리만 올라가는 모습으로 포착될 수 있죠. 이처럼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나 일반적인 표정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감정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얼굴만이 감정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체 곳곳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곤 하죠. 손가락 끝의 미세한 떨림, 발끝의 무의식적인 움직임, 어깨의 찰나적인 움츠림 같은 미세 몸짓 또한 상대방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이나 불편함, 혹은 숨겨진 기대감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 몰입하느라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놓치기 쉽지만, 숙련된 관찰자라면 이 미세한 몸짓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물 위로 드러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거대한 감정의 얼음덩어리를 이 미세한 신호들이 때로는 웅변적으로 알려주는 셈입니다. 이 작은 몸짓들은 때론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감정의 신호는 비언어적인 영역에만 국한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 자체 속에서도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미묘한 틈새가 숨어 있답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별일 아니야, 정말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특정 단어, 가령 문제나 어려움 같은 부정적인 어휘를 유독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언어적으로 드러내는 무의식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혼자만 침묵을 지키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의 침묵은 복잡한 심경이나 불편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언어의 빈틈, 즉 말의 틈새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지도를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과 말 사이의 공백, 그리고 선택된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또한 언어적 표현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되는 미소가 어떤 동양 문화권에서는 당황스러움이나 불편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익숙한 표현 방식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단어의 사용 빈도나 문장 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는 언어학자나 범죄 심리학자들처럼 우리도 대화의 흐름과 단어 패턴을 통해 숨겨진 감정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암호문을 해독하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공감과 소통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공감과 소통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쥐었나 싶다가도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한 생각의 틀에 갇히곤 하죠. 아무리 섬세하게 암호문을 해독하려 노력해도 해석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의 편견이라는 필터가 끼어 있다면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인지적 편향과 공감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인물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찾아내어 자신의 편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식이죠. 긍정적인 신호는 무시하거나 다른 의미로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 답에 맞는 증거만을 수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영하여 오해하는 투사라는 함정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방도 불안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거나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도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는 마치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이 상대방의 표정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감정이 아닌 내 마음속 그림자를 읽게 되는 셈이죠. 공감은 분명 소통의 중요한 요소지만 때로는 이 공감 자체가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함께 휩쓸려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의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정작 그 친구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조언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들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읽을 때 자신을 분리하는 훈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의 그것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수적이죠.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의 감정 해석 능력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감정 읽기란 단순히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그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복잡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더 나아가 이는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감정까지도 명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이러한 다각적인 노하우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깨달음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더 나은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감정 읽기의 비밀 노하우는 비단 타인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곤 하죠. 이 노하우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이 여정은 결국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